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HLB의 IR 자료를 보면서 윅포인트 해결과 성장 동력 강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볼 건데요.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힘을 풀고 자료조사보다는 제가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심도 있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코로나19의 후유증인지 머리가 자꾸 멍합니다. 생각이 잘 안 나죠. 집중력이 엄청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은데요. 저도 살아오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저에 대한 평가를 되돌아보면 공통적으로 제 생각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생각이 독특하다, 특이하다, 흥미롭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잘한다. 이 말은 또 반대로 보면 제가 잘 모르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가는 저 자신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자체도 흥미로운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공유하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고 흥미롭고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막 주입을 시키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재밌는 게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또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밌고 이런 신기한 게 있는데 너네도 들어라 이런 거죠. 이거 봐봐라 굉장히 재미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내향적인 사람인데도 가능한 게 이런 부분에서 교집합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제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조사를 많이 못하고 편하게 방송하는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집중력이 돌아오면 자료조사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은 M&A한 자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이 나오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ITI 플랫폼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닙을 볼 것이고요.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보세라닙이죠. HLB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을 판매하고 그 로열티를 HLB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판권을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천 특허는 또 HLB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판권만 항서제약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 특허에 대한 로열티는 HLB에게 싸줘야 합니다. HLB의 특이한 점은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M&A도 거꾸로 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점은 또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판권을 허여해 주잖아요. 그런데 리보세라닙은 중국 판권은 이미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천 특허를 HLB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의 판권을 허여해 준 것처럼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거꾸로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흥미롭다는 것이죠. 원천 특허를 사오겠다는 발표를 할 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도 이 당시 진양공 회장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 내에서도 진양공 회장이 마찬가지로 역시 이게 가능하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언급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반하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발한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거죠.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천 특허는 HLB가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보세라닙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제 HLB와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원천 특허로부터 로열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간암 1차 치료제로 캄렐리주막과 아파티니 병용 임상 시험은 중국 항서제약이 스폰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받게 되고 HLB의 강력한 호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개발 현황을 보면 적응증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위암, 간암, 선낭암, 대장암이죠.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선낭암과 간암입니다. 위암은 2019년도에 각광을 받았었죠. 리보세란이 단독 임상시험이었는데 임상시험 이름은 엔젤 스터디였습니다. HLB 엘레바가 진행한 임상시험이고요. 그래서 크게 5가지 적응증 중에 단독으로 진행한 것은 위암이랑 성낭암이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병용요법으로 진행을 했고, 캄레리주맙은 면역항암제, 파클리탁셀은 세포독성 항암제, 론서프도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리보세라닙은 표적항암제죠. 현재 시점에서 대장암이나 위암 세컨드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요 임상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화에 가까울수록 실적 기대감이 생겨나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거죠. 요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임상 1, 2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멀었죠. 하지만 위암과 간암은 임상 3상이기 때문에 곧장 NDA를 넣고 심사가 진행되면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곧장 상업화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코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고, 이 성낭암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은 아니지만 가속 승인이 가능하다고 HLB에서 말하기 때문에 요것도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요 3가지 적응증은 상업화에 굉장히 가깝다, 문턱 앞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현재 리보세라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위암, 간암, 선낭암까지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요 대장암도 임상시험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면서 그때 또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궁금하니까 ITI도 보면은 아직까지 리보세라닙보다는 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 2죠. 임상 2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업화가 가능한 리보세라닙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고,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임상 3상에도 돌입하겠죠. 그럴 경우에 리보세라닙만큼 관심이 또 쏠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모세포종의 ITI-1000을 쓰는데 dendritic cell vaccine이라고 하죠. 수지상 세포 백신이라는 뜻입니다. 수지상 세포를 쓰니까 세포치료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초기 임상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2019년에 초급등을 가져왔던 위암 3, 4차입니다. NDA가 계속돼서 지연되어 왔죠. 왜 지연이 되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NDA를 제출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이냐면 FDA에서 보완사항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프리-NDA를 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NDA를 하면은 그냥 빠꾸로 먹으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NDA는 지연되어 왔고 투자자들은 영문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긴 했죠. 그러다가 216이 터지면서 뉴스 기사가 나왔죠. 프리-NDA에 대한 내용이 일부 밝혀지면서 왜 그동안 NDA가 지연되어 왔는지 일부 사실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러한 사실들이 공개되기 전에 착실하게 준비해서 하루빨리 NDA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을 216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은 하루 동안 벌어진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했었죠. 그것은 여기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타임 스케줄대로 정리해 나가면 2019년에 리보세라닙의 위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되면서 NDA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었었죠. 하지만 프리-NDA 결과 곧장 NDA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HLB는 NDA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 발짝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FDA에서는 무엇을 요청했느냐? 약동학 시험을 완료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은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약동학 시험은 완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외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야 됐는데 그것은 중국 항서제약의 임상 데이터를 수령한 후 번역하고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FDA에 NDA를 신청하려면 온갖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자료들은 전부 다 제출해서 FDA에서 꼼꼼하게 전부 다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피보탈 스터디는
임상 3상이지만 1상, 2상, 전임상 전부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CMC 실사 준비 완료. CMC도 준비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NDA가 가능한 게 아니라 약동학 시험 이런 것들도 보완이 필요했고 CMC 실사 준비도 필요했고 외부 임상 데이터도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를 되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완료될, 준비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2019년도 당시를 생각해보면 곧장 NDA가 가능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회사도 주주님들도 그리고 외부에서 HLB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제 임상시험 끝났으니까 곧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리 NDA를 가고 FDA와 상의를 해보니까 할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주님들이 배신감을 좀 느끼는 부분은 여기에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빨리 밝히지를 않았느냐? 솔직하게 밝히고 지금 안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될 것처럼 계속해서 지연을 시켜왔느냐?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질질 끌려간 느낌이 있긴 하죠. 내가 6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뭐 1년, 2년, 벌써 2년째 기다리고 있는 주주님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을 너무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안사항이 있었다고 밝히는 순간 주가는 폭락하게 되거든요. 216대를 보면은 그냥 폭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리 NDA에서 보안사항들이 있었다면은 곧장 밝히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서로에게 다 고통이 크니까 최대한 빠르게 요 보안사항들을 채우면서 조금 끌었다가 NDA를 신청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니까 주가는 유지가 되면서 NDA도 신청이 되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가를 봐도 중간에 휩소가 없었다면 안 털렸을 텐데 휩소가 있어서 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괜히 휩소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휩소가 없이 스무스하게 횡보하다가 급등해주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밑으로 한번 꽂았다 올라오는 그런 휩소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 주가 등락에 대한 고통을 받고서 간다는 거죠. 그런 휩소를 안 만들려고 했던 게 HLB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발표되는 IR 자료에서는 이제는 대놓고 NDA 보안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다 보완이 되었으니까 완료, 확보, 완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점을 말하라고 해서 진짜로 단점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개선된 단점을 말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사항을 그대로 말하면 안 되죠. 정말로 보완이 된 보안사항을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IR 자료에 미완료, 미확보, 미완료 이렇게 뜨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공포의 IR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완료되었고 확보되었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보안사항이 마무리되는 대로 몇 개 더 있나 보죠. 완벽하게 이제 완료가 되는 대로 NDA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MC 실사 준비 관련해서는 밑에 팬데믹으로 FDA 실사 건수가 급감했다는 말이 있는데 977건에서 3건으로 훅 줄었다는 거죠. 이것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사를 아예 못 가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실사가 안 돼서 FDA 허가가 불발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2019년도에 HLB가 NDA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아마 심사 자체가 지연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실사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이제 FDA 측에서 지연이 되는 거죠. HLB가 아무리 실사 준비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FDA 측에서 실사를 못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지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마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주님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 FDA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FDA의 책임이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회사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제때 빠르게 준비되지 못하면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보안 사항이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FDA에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회사 측에서 예상하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간암, 성낭암 등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떤 개발 현황 상황이냐 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2019년에 위암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NDA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FDA에서 이대로는 부족하고 보완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년 동안 HLB는 보완 사항들을 채워 넣었는데요. 그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약동학 시험이었고, 중국 항서제약의 외부 임상 데이터였고, 제조, 생산을 위한 CMC 실사 준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고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마무리되는 대로 NDA가 진행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부 데이터가 번역하고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요게 끝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마무리되면은 NDA 하겠죠. 사실은 보완사항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이러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닙의 개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상업화에 가까운 적응증 3가지를 살펴봤고요. 임상 3상과 2상이었던 위암, 간암, 선낭암이었습니다. 그리고 NDA 보완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전부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100% 완료되는 대로 NDA를 신청하겠죠. 세 줄 요약입니다. FDA가 요청했던 보완사항은 3가지가 있었는데 약동학 시험이었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의 외부 임상 데이터였는데 확보했습니다. CMC 실사 준비도 있었는데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